자, 오늘은 학령기 아동을 위한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학지사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자가 김애아 교수님, 김의정 교수님입니다. 사실 이 교수님들은 읽기 지도의 끝판왕 교수님들이시죠. 워낙 이제 읽기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셨고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요. 저는 교수님들을 이 책 2012년도에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만나 뵀는데, 이 책을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충격이 있었어요. 기법들을 그냥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기법들 다 좀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책이 잘 되어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이제 읽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판왕인 읽기 유창성 및 읽기 프로그램, 이 책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가격이? 97,000원이네? 사실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인데 물론 단행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기 지도서, 그러니까 교사용까지 해가지고 총 7권입니다. 97,000원을 7권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한 권당 한 13,000원 정도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개별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저는 한꺼번에 구매한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이따가 이곳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이 정도의 두께로 각각의 1단계부터 6단계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교사용 프로그램 이렇게 책이 두껍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문제들이 있어요. 답들이 적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부터 6단계의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정답지가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껍습니다. 두껍고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누구한테 좀 적당하느냐? 그러니까 읽기라고 했었을 때 총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해독, 그리고 이해, 유창성.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독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창성과 이해 쪽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되는 친구는 다른 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해독이 되는데 읽는 게 조금은 더듬더듬 읽는다거나 이해를 잘못한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해독까지 가르쳐야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책을 다른 걸로 하셔야 될 겁니다. 무료로 이제 풀려있는 찬찬 한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김혜아 교수님이랑 이제 김의정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제 단어인지 및 철자 프로그램, 이 책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해독에 관련된 걸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한 다음에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을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책이 아까 7권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건 교사용이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6권입니다. 자, 6권이 왜 6권이냐? 이 책 하나하나마다 학년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수준입니다. 그럼 이 책은 1학년 수준이에요. 1학년 수준. 그리고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지금 4니까 이것은 4학년 수준인 거죠. 각각 책마다 단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재 단계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안에 6회기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정말 큰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6가지 프로그램마다 사전평가, 지도, 사후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 챕터마다 사전과 사후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평가라고 하면은 6개월에 한 번을 한다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해서 아이의 어떤 진전사항을 확인하는데, 이건 프로그램마다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 교사 자체도 내가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구나, 이제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기 유창성 같은 경우는 사전, 사후가 있지만은 읽기 이해는 그냥 사후평가만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 연구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효과성이 입증이 된 기법들로만 짜져 있는 거고요. 이런 기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수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이 정말 좋았어요. 자, 우리가 보통 해독, 그리고 유창성, 이해를 접근한다면은 의외로 한꺼번에 접근하기보다는 유창성 문항 따로 내가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이해 문항을 따로 내가 접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것은 한 주제에 문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한 지문을 가지고 유창성과 읽기 이해가 같이 연계가 지도가 되기 때문에 아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실물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4권을 가져왔습니다. 즉 4학년 수준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책의 목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머릿말 활용 방법, 그리고 알아두기가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책마다 6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6개의 지문을 가지고 유창성과 읽기 이해를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처음엔 사전평가입니다. 지문을 주고 나서 이 지문을 1분 동안 어느 정도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체크해가지고 읽기 유창성 점수를 이제 내는 거죠. 이것은 교사용 지침서에 어떻게 점수를 내는지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앞에 봤던 지문에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들. 이 단어들을 얼마나 음운 변동에 맞게 읽느냐를 이제 확인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번마다 치료할 때마다 사실 복사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불편한데 여기 보시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지문은 학지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이런 배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운받아서 바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읽고 이걸 연습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의 뜻을 이제 알아봅니다. 이제 이해를 위한 것이죠.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예시문을 읽고 생각하는 단어의 뜻, 올바른 단어의 뜻을 비교를 해보고요. 이거 비슷한 말, 그리고 반대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장 만들기까지 다 합니다. 한마디로 어휘를 즉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전 여기서 좀 좋았던 게 여기 아래 보시면은 도전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 도전 문제가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마디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질문들이 조금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항복이라고 하면 이제 항복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항복을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해서 아예 대답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단어 위주였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구로 넘어갑니다. 좀 더 길죠. 좀 더 길게 어구가 있고요. 이렇게 어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빠르게 이제 읽는 연습을 하겠죠. 즉 유창성을 늘리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끊어읽기입니다. 이렇게 이미 지금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 곳에서 아이가 읽어서 딱 끊어서 읽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한테 전략적인 부분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부분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이해 접근입니다. 읽기 이해 접근. 이야기라는 게 인물, 그리고 시간, 장소, 그리고 사건들 끝이 있다. 개념을 이제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이거에 대한 인물과 시간, 장소,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끝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글의 주제를 한번 써보도록 해서 읽기 이해에 대해서 많이 능력을 올리는 그런 교수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후평가입니다. 처음처럼 1분 동안 시간을 준 다음에 아이한테 쭉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똑같이 읽기 유창성 점수를 이제 확인을 해서 사전과 사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이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교사도 정말 얼마나 아이가 지금 발전이 됐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읽기 이해에 대한 사후평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챕터가 또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각 학년마다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답안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제 주는 그 지시문에 따른 이제 음운 변동에서 읽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질문에 따른 어떤 답변들,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용은 이렇게 책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 설명하겠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항상 이러한 책들은 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센스 있게 학지사에서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휘의 도전 문제에 질문들이 정말 센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따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단계별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유창성과 이해를 한꺼번에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스프링 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학지사에서 그 본문의 내용을 인쇄를 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좀 스프링 제본 되어 있으면은 한번 복사라든지 아이한테 제시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워낙 특히 이런 읽기에 약한 친구들은 정말 글씨만 보더라도 많이 힘들어해요. 지루해하고 몰입도 안 되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이미지라도 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치료사들은 다 유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를 이미 가져와서 같이 수업을 하겠지만은 조금 더 책 자체에 이미지가 더 있었으면은 아이들이 몰입하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하겠습니다. 학령기 읽기 지도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 중에서도 해독이라든지 이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은 유창성 자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책에 한 번에 이해와 유창성을 같이 넣음으로써 정말 이제 읽기 지도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